토트넘 공식 계정을 통해 손흥민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손흥민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주일이었는데 응원해주고 복귀를 반겨준 팬들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토트넘 팬들 덕분에 다시 행복해졌고 기운이 났다며 평생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다고 거듭 강조해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팬들과 동료, 코칭 스태프들 덕분에 다시 긍정 소니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 내 어린 선수들과의 몸싸움까지 벌어진 일명 탁구 사건으로 팀워크가 완전히 무너졌고 아시안컵 4강에서는 탈락하였는데요. 크게 힘든 시간을 보냈기에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주일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이와는 완전히 상반된 토트넘에서의 분위기에 마음의 상처를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난주 손흥민 복귀 전에 나왔던 브라이턴전 브레넌 존슨을 향한 어시스트가 있었고 이를 두고 존슨과 인터뷰를 진행한 영국 매체에서 그가 한 말이 다시 한번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브레넌 자신은 손흥민과 같은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아버지라는 단어를 수십 번 강조한 그의 인터뷰. 어떤 말들이 있었기에 영국 팬들이 그들의 인성을 극찬하고 나섰는지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조금 더 알아보시죠. 영국 풋볼 런던은 16일 존슨은 토트넘에 입단하고 힘든 시기에 손흥민이 핵심 역할을 맡으며 자신을 도와줬다고 공개했다라며 존슨의 인터뷰 내용을 전했습니다. 토트넘은 지난 11일 영국 런던에 위치한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24라운드 홈 경기에서 브라이턴을 상대로 추가 시간 존슨의 역전 결승골이 터뜨렸는데요. 매체에 따르면 존슨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손흥민의 어시스트에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전하며 시작하였는데요. 손흥민은 단지 내가 최고가 되기를 원했어요. 골을 넣었을 때도 너무 기뻤습니다. 손흥민은 정말로 월드클래스 선수입니다. 얼마나 좋은 선수인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토트넘에서 그걸 보여줬습니다. 양발로 플레이하는 좋은 선수란 걸 모두가 알고 있다. 그는 진정한 세계적 선수입니다라고 입을 뗐습니다. 이어서 그는 토트넘에서 아직 내 최고의 모습을 본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난 적응하기 위해 시간을 들여야 했습니다. 훈련장에서 계속 노력하고 있고 그곳이 내가 더 나아질 수 있는 곳이란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정말 놀라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비슷한 포지션에서 뛰는 선수라 그의 압박감을 이해합니다. 손흥민은 내가 힘들 때 말을 걸어줬고 내 말을 잘 들어줬으며 계속 나아갈 수 있게 도와준 사람이에요. 그 상황에서 왼발로 패스를 주고 내게 자유로운 득점 기회를 주는 선수는 세상에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손흥민이 가진 뛰어난 능력을 패스로 보여줬습니다. 나는 경기에서 많이 뛰지 못했고 공을 가질 기회도 별로 없었지만 그 상황에서는 나를 위해 기회를 만들어줬습니다. 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손흥민과 가레스 베일 같은 정상급 스프린터가 롤모델이라고 한 그는 B클럽으로 이적해 롤모델과 한 팀에서 경기를 하는 게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지 겪어보지 않으면 절대 모릅니다. 소니는 내가 팀에 입단한 이후 내게 정말 많은 조언과 도움을 줬었죠. 경기에 나가 아무런 활약도 하지 못해 혼자 좌절하고 있을 때 소니가 나를 안아주면서 절대 고개 숙이지 말라고 팀이 우승하기 위해서는 나라는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이적하자마자 작은 부상으로 경기를 계속 결장해 언론이 좋지 못해 힘들 때도 있었죠. 그때 주장은 즐거운 축구를 하면 모션은 금방 따라올 거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우린 너를 기다려줄 수 있다라며 격려해 주었고 장난도 많이 걸어줍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의 주장입니다. 고하였습니다. 이어 기자는 브레넌 존슨의 성장 배경에 대해 축구 선수인 아버지와 데이비드 베컴의 친분에 대해 물었는데요. 바로 브레넌 존슨의 아버지인 데이비드 존슨은 자메이카 출신의 영국 축구 선수로 귀화한 그는 베컴의 친구이며 두 사람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유스에서 함께 뛰었으며 같은 데이비드로 이름이 동일하여 빠르게 친해져 돈독한 우정을 쌓은 사이인 것으로 아는데 요즘도 연락하냐는 말에 베컴은 항상 큰 경기 전 나에게 팀과 함께 즐거운 축구를 해라고 문자를 보내준다고 말하며 곧이어 그는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상세히 이야기하였는데요. 내 인생에 있어서 나의 아버지는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의 아버지 역시 나처럼 축구 선수로 뛰었는데 내가 토트넘에 오기 전 노팅엄에서 뛰기로 선택했던 것 역시 과거 노팅엄에서 활약했던 아버지의 영향이 큽니다. 하지만 이런 아버지는 노팅엄에서 뛰다가 치명적인 부상을 당하셨고 결국 은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버지는 은퇴 이후에도 재기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하셨죠. 그 영향으로 나는 어린 시절 아버지와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축구 선수였기 때문에 나도 자연스럽게 축구를 접했고 점차 좋아하게 되었어요. 주말이면 나를 팀의 라커로 데려가 선수들에게 소개시켜주며 모든 선수들에게 깍듯이 인사하도록 시켰습니다. 축구를 잘하고 싶었던 나에게 아버지는 1:1 가르침을 해주셨고 이런 가르침은 내가 10대가 될 때까지도 계속되었고 그 덕에 지금의 내가 될 수 있었다라며 아버지의 가르침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잘생긴 외모의 브레넌 존슨은 노팅엄 시절부터 밝은 미소로 혼자 팀을 하드캐리하는 뛰어난 성적에도
어린 나이에 바른 인성을 가진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뒤이어 말을 이어갑니다. 이적한 후 주장 면담으로 소니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하는 인터뷰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자랐는지 소니에게 이야기를 했었다. 그런데 내가 이야기를 할수록 소니는 깊이 생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이유를 몰랐어요. 내가 내 이야기를 끝내고 소니도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었을 때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소니도 자신이 어떻게 자랐는지 이야기해 주었고 놀랍게도 우리는 완전히 같은 삶을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들까지도 비슷한 삶은 살았다는 것인데요. 소니 역시 부상으로 선수 생활을 그만둔 아버지 밑에서 1대1 개인 교습을 받으며 지금까지 이어온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팀 이적 후 맘을 터놓고 이야기를 들으며 결국 이야기 마지막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라며 소니와 있었던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이 인터뷰 후에 포스테코글로 감독까지 가세해 캡틴 손흥민을 지지해 주었는데요. 울버햄튼전을 준비하며 BBC와의 감독 인터뷰에서 지난 경기는 팀과 서포터들 모두에게 훌륭한 결과로 전반전 경기력은 아쉬웠지만 후반전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우리는 브레넌과 같이 뒤늦게 합류한 선수들에게 조심스럽게 그의 적응을 돕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가 훈련하는 방식과 플레이하는 방식을 따라잡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는 점점 우리의 핵심이 되어가고 있고 우리가 하려는 일에 대해 무엇보다도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라고 했고 그리고 이에 바로 이어서 손흥민 선수를 칭찬했는데요. 다른 선수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례적으로 주장을 칭찬한 것이죠. 저는 소니가 그에게 엄청난 도움을 주었다고 확신합니다. 토트넘의 어떤 선수들에게나 물어보면 모두들 하나같이 소니가 토트넘 스타일 축구에 적응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말합니다. 손흥민 복귀가 컸고 그가 돌아오고 TV 원팀이 되는데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장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아직 손흥민은 회복 단계임에도 지난 경기 어려운 상황을 쉽게 만들었죠고 존슨에게 엄청난 패스를 연결해줬습니다. 세계적인 선수 월드클래스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확실히 16일부로 한국 대표팀 축구 감독직에서 퇴임한 그 사람과는 격이 다른 선수를 보호해주는 명장이었는데요. 아시안컵 대회 종료 후 한국으로 돌아온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은 손흥민을 비롯한 공격진들의 부진한 경기력을 지적해서 여론의 문매를 맞았죠. 클린스만 감독은 지난 인터뷰에서 요르단전 유효 슈팅이 0이었던 이유는 기회를 전혀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강인, 황희찬, 손흥민 등 전방에 있는 선수들에게 슈팅 기회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 서로에게 패스가 되지 않았다. 경기 후에도 상당히 화가 날 정도로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했었죠. 정말 쌍욕이 나오는 선수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동이었는데요. 이제 그는 떠났고 새로운 감독 자리는 공석으로 비어 있습니다. 현재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 대표팀의 팀워크를 다시 맡을 감독은 누가 될지 모두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 정서에 맞게 홍명보 감독이나 박항서 감독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해외 명장을 데리고 오자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월드컵 지역 예선전이 계속해서 이어질 예정입니다. 무너진 팀워크를 다시 세울 수 있을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앞으로의 대표팀의 소식 그리고 해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의 모습 빠르게 바뀔 원하신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시청과 구독 설정 감사드립니다.